자, 오늘도 재미있는 시사 영어입니다. 벌써 111개 시작하네요. 오늘은 111개에서 117개까지 갈게요. 오늘은 아주 편안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 자, release입니다. release. 111번 release. 일단 단어 자체가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release, relax. 뭐 대충 분위기 비슷한 소리로 이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예. relax. 좀 긴장 풀어. 편안하게. relax 해. 비슷해요. release. 풀어주다. 뭔가가 묶여 있다가 어디에 갇혀 있다가 release. 풀어주고 열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걸 release 한다고 합니다. release, relax.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스펠링이 어떻게 되고 뭐 꼭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언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던져주는 게 있어요. release, release, 풀어주다. 그 다음에 112번은요 elderly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확히 공부하실 필요 있어요. elderly가 이게 어르신 정도, 어르신 정도의 의미거든요. elderly가. 그러면 아닌데 뭐 노인은 우리가 old라고 하잖아. old. old people, old person, old people이라고 하잖아. 그럴 때 old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old는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인. 근데 보통 우리가 노인보다는 elderly라는 말,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라는 말이 조금 더 존중해드리고 조금 더 예의 바른 표현이거든요. 영어도 똑같아요. old people, old man. 소위 말하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OB, 예. old boy, OB죠, OB. 예. 요런 표현은 OB, old boy, 요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OB, OB, YB 이렇게 써서 그러지, old boy, old person, old people 이렇게 old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미국에서도. 노인을 지칭할 때 예의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old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표현상에 있어서 주고받을 때 그렇게 상대방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지칭할 때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표현에 있어서는 old라는 표현 안 씁니다. 대신 elderly라는 표현을 씁니다. elderly. 요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 차이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전공이 노인복지잖아요. 노인학. 그래서 처음에 노인학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노인학이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지칭을 할 그러한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old people, old one, old person, old couples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elderly라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old라는 표현이 틀리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제대로 점잖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old라는 말보다는 elderly라는 표현을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좀 고급진 영어입니다. 근데 어렵진 않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old는 오래됐다는 의미인 거고, elderly는 순서적으로 먼저, 선배, 오래된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고 늙었네, 뭐 오래됐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연장자시네, 어르신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적절합니다. 그러시니까 영어 표현에 있어서는 old라는 표현보다는 elderly, 순서적으로 먼저이신, 연장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장남을 the eldest라고 해요. 가장 먼저 나온 아이, eldest, 순서적으로 가장 오래된 아이, 이런 식으로 eldes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old라는 표현은 생물학적으로 조금
올드한, 오래된, 뭐 사회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그런 약간 고리타분한 옛날식의 개념이라면 elderly는 elder 저기는 연장자,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이신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께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영어 표현하실 때 올드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노인이라는 연세가 있으신 분을 지칭하실 때는 old라는 표현 말고 elderly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급 영어.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고급 영어죠. 그 다음에 113번 bulk라는 표현이 있어요. bulk. 한국말로 벌크 이렇게 하죠. 예, 야 코스트코 뭐 이런 게 가면 벌크로 팔아서 양이 너무 많아. 네, 맞아요. 대단위의, 대량의, 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bulk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벌크, 우리가 말하는 벌크, 양이 많은. 야, 거긴 벌크로밖에 안 팔아. 그럴 때 bulk입니다. 114번은요, bitter. 이 bitter이 뭐냐면 쓴. 반대말은 달짝지근한. 뭐예요? 단 거 sweet. 달짝지근 sweet. 그러면 bitter sweet. 뭘까요? bitter sweet. 달콤 쌉싸름. 쓴맛과 단맛이잖아요. 달콤 쌉싸름. bitter sweet.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건 정확하게 쓴맛과 단맛이 들어가 있다. 지난번 그 일 겪으면서 그냥 단맛 쓴맛 다 겪었어. bitter sweet. I experienced bitter sweet in my life. 윤석열은 sweet 했다가 bitter로 끝나고 있죠. bitter sweet. 그래서 bitter sweet. 달콤 쌉싸름. 한국말로 하면 달콤 쌉싸름. bitter sweet. bitter. 115번 나이 얘기가 나왔죠. in my 50s. in my 50s. 이게 내 나이 50대, 30대, 20대, 40대, 70대, 80대 할 때 70대는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까지잖아요. 70이 붙는 나이가 77, 0부터 79까지가 70대잖아요. 50부터 59세까지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복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70대 S만 딱 붙이면 돼요. 영어에서 복수는 S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나이도 아니고 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my 50s. 야, 라떼는 말이지. in my 50s. 70대 70s. 야, 이재명 50대 때 대단했었어. He was unbelievable in his 40대.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일 때만 해도 까칠한 게 있었죠. 그때가 뭐 한 40, 50대 되지 않으셨나요? 뭐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재명 was too strong in his 40대, in his 40s. 예. 뭐 새로운 단어 배울 일도 없지만 새로운 표현을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죠. my 50s. 여러분들 70대이시면 my 70s. 우리 애들 아직 20대야. My kids are 20s. 간단합니다. 예.
116번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가급적 빨리. As soon as possible. 대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As soon as possible. 줄여서 ASAP죠. 요 앞대가리만 하면은 ASAP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ASAP이라고도 해요. ASAP라고도 읽고 ASAP이라고 읽기도 해요. I hope Constitutional Court accept 윤석열's impeachment as soon as possible.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가급적 빨리 인용했으면 좋겠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I wish Constitutional Court accept 윤석열's impeachment ASAP or ASAP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근데 영어 스피킹 할 때는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표현 그냥 말할 때는 soon as possible 이렇게 말해요. as 아주 약하게 읽어요. 그래서 I wish the court, the legal court is constitutional court to accept 윤석열's impeachment as soon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냥. 네. 그래서 as는 잘 안 들려요. 그러나 as soon as possible이 soon as possible 이렇게 읽힌다, 말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soon as possible 이렇게 들리면 그것이 ASAP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7번은요. 117번은 이게 생활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오늘 또 뭐 표현에 그 BBC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뭔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dominant. 뭔가 우세한, 뭔가 지배하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라식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딱 받기 전에 그 시력 검사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오른쪽 눈 시력 검사하고 왼쪽 눈 시력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이는 분이 계시고 이게 똑같이 양쪽이 다 잘 보이거나 다 안 보이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어느 쪽이든 한쪽이 잘 보이고 덜 보이거든요. 그 반대쪽이. 그리고 팔도 근력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더 근력이 있고 왼손은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래서 그 제 시력 검사를 하던 간호사가 저한테 Which one is dominan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 dominant의 뜻을 몰랐어요. dominant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은 알았는데 뭐 시력 검사에 무슨 dominant를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What do you mean? dominant. 그랬더니 어느 쪽이 더 잘 보이냐? 양쪽 중에서 더 잘 보이는 거를 말할 때 dominant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시력 검사 같은 거 할 때 양쪽 눈에서 어느 쪽이 더 잘 보이면 그쪽이 dominant다. 네. 또 팔, 운동, 다리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이런 거 말할 때 dominant. 네. 이런 표현들은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들